자, 안녕하세요. 부사입니다. 자, 서울의 청약 물건들이면 항상 인기가 많죠. 자, 이번에 소개드릴 물건은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고요. 청계천 요 사진에 보이는 이 청계천과 굉장히 밀접한 지역입니다. 네, 지금 말들이 좀 많아요. 소형평수라고 내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영상을 끝까지 보기 귀찮으신 분들이 위해서 먼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 단점은 말 그대로입니다. 소형평수라 굉장히 작아요. 면적도 작고 타입도 작고 그리고 가격이 좀 더 높은 편이다. 근데 장점은 뭐냐? 요 높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가 아니었다. 지금 살 때가 제일 싸다. 지금이 제일 싸다. 지금이 무조건 제일 싸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 청계천 주변 일대로 아직 저평가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자, 위치를 먼저 알아야겠죠.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요 노란 박스 있죠? 요 노란 박스 안에 지어지는 거고요.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을지로 3가역과 4가역 그리고 충무로역까지 다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 2호선 있죠? 2호선 있고 3호선 있고 4호선 있고 이쪽에 5호선 있습니다. 4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위치가 사실 굉장히 끝내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청약통장 쓰기는 아깝지 라고 생각을 왜 그렇게 하시냐면, 자, 사업계열 한번 봐볼게요. 자, 사업계열입니다. 여기 지하 9층부터 지상 26층까지 올라오는데, 자, 지상 26층부터 실제로 16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여기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좀 높은 층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높은 층은 아파트가 들어가고 뭐 밑에 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반대죠. 실제로 이 16층 밑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고, 그 중에 요번에 분양 물건은 요번에 281세대로서 총 아파트는 321세대지만 임대주택이 40세대가 껴있어서 총 281세대를 분양을 합니다. 근데 요게 왜 청약통장을 왜 아깝느냐? 자, 면적이 요렇게 들어가요. 24타입, 28타입, 29타입, 그리고 42타입. 자, 2로 시작하는 타입들은 10에서 13평이고 나머지는 19평입니다. 근데 심지어 19평짜리는 12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청약통장 쓰기가 굉장히 아까웁니다. 왜냐? 우리가 11평에서 13평짜리 끽해봤자 뭐 원룸, 오피스텔 원룸식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청약통장을 한번 쓰게 되면 뭐 재당첨 기간이 뭐 10년이고 이 청약통장을 날려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쓰시는 거예요, 청약통장을.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청약통장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 4위 타입을 노려서 한번 4위 타입을 노려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 4위 타입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 우리가 19평짜리면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혼부부들 뿐만이 아니고 이 주변에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이 뭐 기숙사로 써도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값어치는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요 4위 타입 때문에 요 영상을 준비했다고 해도 좀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위치가 사실 굉장히 좋아요. 이 세운 재개발 촉진지구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지금 이제 우리 푸르지오 헬시티는 여기 이렇게 블럭에 들어오는 거고요. 뭐 여기는 지금 항상 말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왜냐면 뭐 해제를 했다가 해제가 안 됐다가 사업 추진을 하려 했다가 안 됐다가 계속 말들이 많았던 구역이기 때문에 위치는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사업 추진을 하는 거에 우선적으로 많이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는 굉장히 좋다. 을지로 4가역과 을지로 3가역 그리고 충무로역까지 도보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메리트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재개발 촉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사실 뭐랄까,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말이 너무 길어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엄청 오래 걸린 사업이기도 하고, 이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하면은 아직 안 들어보셨고 좀 귀에 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낙후 지역을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정비를 하는 것들 중에서 여기 이제 우리 프로지오는 이 중심 지역 재정비 촉진지구로 들어가고요. 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사실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계속 미뤄졌느냐? 1979년도부터 이제 구역 지정이 됐지만 이제 와서 된 거예요.
근데 이 표를 보시다시피,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아직도 안 된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뭐 상가 세입자들 문제도 일단 크고요. 이분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야, 뭐 아직 뭐 된 게 없잖아.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거 청약 넣어도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넣어야만 가장 쌉니다. 이게 다 개발이 되면 사실 이 금액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저렴한 걸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인데요. 이게 저 이제 기사를 5월 4일자인데 우리 노른자라고 불리는 세운지구의 1000가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변경안을 권랑 공고를 자꾸 이제 바뀐 건데 이거를 왜 바꿨느냐? 실제로 자 우리가 이런 공급에 앞서서 너무 주거 비율만 높다 보면은 뭐랄까 그냥 베드타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재정비 촉진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사 맨 처음에 보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1000가구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를 진행을 하려 했던 부지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고 그 계획대로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거로 자리 잡았던 아파트들은 값어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로 시작하는 타입들은 뭐 그냥 줍줍이라든지 뭐 무순위 청약으로 만약에 가져갈 수 있으면 그건 나쁘진 않지만 청약 통장으로 쓰기에는 좀 어느 정도 너무 크게 아까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분양가인데요. 우리가 총 281세대가 나오는데 분양가는 요 2로 시작하는 타입들은 일단 나중에 보시고요. 42 타입 같은 경우는 5억에서 6억 7천이에요. 발코니 확장 금액은 이제 돈 1,000만 원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바라보시는 관점 중에 뭐냐면, 뭐 별로 크지도 않고, 면적도 굉장히 크지도 않고,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서 나는 이번 청약을 안 하고, 여기는 뭐 나오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요 42 타입은 1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뭐 청약 통장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데 가점이 안 되신 분들이라면 노려볼 만하다. 나머지는 차라리 여기 미분양 나고 잡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평면 안내도인데요. 24 타입부터 29 타입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29 타입, 28 타입, 뭐 24 타입 사실 어디서나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원룸 형태. 우리 요즘에 나오는 원룸들, 오피스텔들 잘 나오는 것들 정말 이 정도로 잘 나오는 딱 그 정도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뭐 그나마 제일 큰 29 타입은 뭐 1.5룸식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굉장히 오래 끌고 간다면 다른 것보다는 이제 투자를 했을 때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는 좀 떨어질 수는 있다. 물론 이런 것도 오르겠죠. 서울이고 그리고 제일 중심지기도 하고 역세권에 가깝기 때문에 분명 오를 거예요. 오를 거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좀 더 이왕이면 좋은 걸로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투룸식으로 나왔고요. 우리가 뭐 이 주변으로 아마 직장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신혼부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세 놓기도 편하고요. 나중에 월세 이런 것도 놓으시기 1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월세 놓는 것도 훨씬 편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고 PDF를 받아온 건데 모집 공고입니다. 근데 뭐 이제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이 로얄층의 로얄 라인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 13호, 42 라인 빼고는 사실 거의 비슷비슷하다. 왜냐면 역세권이 일단은 요쪽에 다 위치가 되어 있고 도보로도 가깝기 때문에 이 향 차이만 있을 뿐 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상가군 연결 통로가 있는 점을 알고 계신다면 뭐 28 타입도 나쁘진 않지만 그나마 좀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요 5호나 4호, 29C 타입도 제가 봤을 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정은 제가 지금 이제 녹화하고 있는 시점 자체가 우리 지금 특공을 하기 바로 전전날이에요. 12일이기 때문에. 모집 공고문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특별공에 만약에 해당하신 분이라면 특공에 노려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요 17일과 당해와 기타는 17일과 18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는 거는 여기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같이 있는데 도생보다는 뭐 1억 가까이 싸요. 근데 도생은 실제로 무상으로 옵션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결국 따지고 보면은 5천만 원 정도 더 싼 건데 뭐랄까 청약 통장을 날리는 거 치고는 좀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청약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엔 더 좋은 청약과 투자 안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